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1일 일주일의 마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잘 보내셨나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시장의 어떤 최악의 국면을 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기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월 달에 어떤 그 굉장한 주가 폭락을 일으켰던 그런 걸 좀 많이 떠올리는데요. 사실 그때 저는 수급의 흐름 자체를 보면서 와 이거 블랙스완 될 수 있겠는데 이거 정말 이번에는 일시적인 반등의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액션으로 취했었는데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어떤 주요 포인트가 수급이었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미친 듯이 팔아지켰단 말이에요. 반등 나올 때도. 근데 지금 보시면 반등 나올 때 뭐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내다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그때 3월 달과 다른 어떤 탄탄한 수급에 받쳐주는 구간이거든요. 개인들의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들. 올해 들어서 거의 40조 원 가까이를 코스피에서 샀고 순매수했고 지금 현재 50조 넘는 규모의 고객 예탁금을 지금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때랑은 또 다른 어떤 질적인 수급 차원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이런 반등권은 뭐 오늘 내일 하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오늘 장에 대해서는 뭐랄까, 반등이 나와서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런지, 그다지 큰 감흥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장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또 이제 어제 셀트리온 제 밤늦게 좀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서정진 회장의 이제 관련 이 발표 내용들, 뭐랄까, 큰 어떤 뭐랄까요 임팩트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을 정말 아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이라는 어떤 기업을 담아낼 한국이라는 그릇이 조금 작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어떤 표정과 그리고 이제 아쉬움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시원시원하게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어제 좀 인식했던가요? 네, 오늘 그 관련된 임상 개발 비용 이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뭐 그런 내용들도 한번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매도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공매도 흐름이 어땠는지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동안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봤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분석했던 종목들 그거 하나하나씩 제가 빠짐없이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우선 오늘 장 마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마감은요, 코스피가 1.3% 올랐고요. 코스닥도 0.6% 올랐어요. 장중에는 코스닥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기도 해가지고 변동성이 좀 컸죠. 예. 바이오 주식들이 막 출렁출렁 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완전히 그냥 조정이 마감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3월 같은 어떤 그런 국면으로 진입할 수는 없는 여건이라는 건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주요 기술주들 또 신고가를 내면서 1%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권 하에서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뭐 일본 증시도 올랐고 홍콩, 뭐 대만이 이제 최근에 낙폭이 한국만큼 좀 컸기 때문에 오늘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도 0.5% 상승하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새로운 영역의 어떤 추세대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월봉입니다. 상해지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15년도 굉장히 산이 크죠? 그 뒤로 제가 볼 때는 거기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래서 주봉 차트, 일봉 차트를 통해서도 저는 그걸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좋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좋았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락을 좀 도와선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주요 종목들도 오늘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뭐 반도체 종목들이 안 가는 걸 저는 절대 바랄 리는 없고 당연히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덩치 큰 기업들이 같이 가야 되지 하이닉스가 여기서 계속 빠지기만 한다면 시장 전체적인 지수 차원에서도 좋지 않고요. 그건 역시나 바이오 주식에도 그렇게 좋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면서 이 업종이 골고루 상승해주는 걸 저 역시 원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 주력 바이오 종목들 역시도 더 세게 치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주요 종목들 보시면 뭐 삼성바이오 0.6% 상승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뭐 1, 2%대 상승세로 마감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4.8% 반등이 좀 성공했죠. SK, 삼성 SDI 이런 것도. 그리고 셀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 유일하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상승했지 않습니까? 보합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셀트론은 제가 좀 거의 장중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심하더라고요. 오늘도 계속 누르는 형태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장 초반부터 JP모건에서 이제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어떤 창구 쪽에서도 계속 시세를 좀 누르려는 그런 형태. 그래서 60일선을 살짝 깨는 그런 흐름까지 좀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심리를 갖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서정유 회장의 발표를 들으셨던 분 그리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정말 시세에 개의치 않을 시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런 지점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따가 말씀드릴 얘기가 있겠지만 신약주 주가의 어떤 뭐랄까요 흐름을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일상에 진입하면서 약간 소강 국면으로 가는 그런 국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누군가 지금 시세를 누르든 공매도를 하든 어쨌든 매집을 하기 위해서 누르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그리고 여사적 신고가 부근에서의 어떤 매물이 나오든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을 텐데요. 결국은 이 시점은 언젠간 벗어나고 저 위에서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어떻게 확실하냐 얘기한다면 기업 가치의 성장에 반할 수 있는 주가 흐름은 절대 없다. 셀트론도 예전에는 2만원, 3만원 할 때가 있었다. 그때도 공매도는 많았죠. 하지만 지금 그때보다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공매도가 있죠. 희한하죠. 하여튼 뭐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한번 체크해 보면요. 보시면 셀트론 헬스케어는 이제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뭐 제약이 이제 2% 정도 빠졌네요. 시즌이 좀 많이 빠졌죠. 4%. 시장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요 고점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뭐 확산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정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모멘텀과 주가가 그대로 같이 비례해서 작용한다면 이것도 달려야 되죠. 코로나 확산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결국은 이번 확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변동한다기보다는 뭐 미리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불었고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대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을 좀 전개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영상 보면서 굉장히 희한했던 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나 모르겠네. 서정주 회장 발표하는 담화 있잖아요. 거기서 신풍제약을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 채팅창에 다다다다 이렇게 올리면서. 그래서 알바는 진짜 존재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 신풍지와 이런 거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 물량만 개인들에게 떠넘기려고 가든 술수를 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넥신이 오늘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큰 게 좀 필요한데요. 예. 뭐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매도하거나 그런 어떤 타이밍을 잡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소강 국면의 흐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넨바이오가 급등하면서 같이 따라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찌됐든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백신 쪽으로 임상 개발 지원 받는 걸로 오늘 또 결정됐고, 예, 역시나 이제 끝까지 임상을 진행할 거고, 여러모로 본다면 뭐 백신 대장주는 제넥신이고 제넥신을 홀딩해야 될 이유는 당연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와 제넥신, 예, 주력주로서 제가 볼 때는 핵심이다. 여전하고요. 오늘 뭐 변동성이 컸지만 저는 매도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시세가 아직 절대 나온 게 아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제넥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오늘 뭐 2차전지 뭐 첨보 이런 것들 좀 올랐네요. 동신세 느낌 이런 것도 급등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가 와우 오늘 꺾여버렸네. 예.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굉장한 급등을 펼쳤잖아요. 꺾였네요. 이렇게 좀 흐름들이 좀 전개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체크해 드릴 부분이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1존,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존을 순매수하고 그저께는 뭐 4,500억 순매수하고 이랬지만 여전히 증시 대기 자금, 고객 예수금은 51조 5천억. 와. 올해 들어서 38조원을 순매수했죠. 보시면 코스피에서만, 코스닥에서도 11조를 순매수했습니다. 도합 50조를 순매수했죠. 근데 50조 더 대기하고 있어요. 예. 3월처럼 빠질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주변에 누군가 두려움을 가진다? 내 판단이 맞아.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얘기 드릴게, 제 유튜브는요, 주식 관련 이슈나 리포트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단타를 지향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함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식 타이밍을 제시하는 리딩, 유료 리딩, 1대1 뭐 카톡 리딩, 종목 상담, 투자 상담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성장주를 장기 보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에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천직이 이 일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해나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예,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평생 해나갈 천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조그만 어떤 재능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주식과 시장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1,3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바로 코로나 사태의 지금 확산인 것 같고요. 300명이 돌파했습니다. 어제 기준자죠. 324명이 증가를 했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지금 검사 진행이 계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상간에도 적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약간의 시장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아니면 뭐 3월같이 안 빠진다, 이게 교차하면서 충돌하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도 굳건하게 굳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복귀할 수도 있고, 혹은 주말간에 막 엄청나게 많이 이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또 월요일 날 충격받으면서 또 한 차례 또 밑으로 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 때문에 그런 거에도, 그런 출렁임에도 버틸 수 있고, 꼭 가져갈 거라는 어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스스로, 그런 명분이 뚜렷한 걸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저는 주식 여기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도 지금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도 47,000명, 브라질도 49,000명, 인도도 69,000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콜롬비아가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스페인 중심으로. 그래서 여전히 이제 코로나는 심각해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수요와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커져갈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그래서 이제 뭐 서정주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외에서 오퍼가 많이 들어온다고. 임상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 오퍼의 세기, 그리고 오퍼에서 해외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오는 수준의 어떤 뭐 금액의 베팅 금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정부도 많은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수 관련된, 시황 관련된 리포트 중에서 읽다 보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완전히 블랙스완이었어요.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 최악의 일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시장에서. 이번에는 블랙스완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보시면 하락 배경이 코로나 재확산세 출현인데, 지난 3월과 달리 코로나는 더 이상 블랙스완급 이벤트가 아니므로 코로나 재확산발 조정 강도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현재도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은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면, 그리고 조정장의 성격이 코로나발 재확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조정의 폭은 더 이상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3월 폭락장 당시에는 코로나가 unknown unknowns,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정말 그냥 아무도 전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의 어떤 구렁텅이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냥 주식이 그냥 역대급으로 이제 역대급의 짧은 기간에 폭락을 한 유례없는 초단기 약세장이었죠. 충격이 거셌고, 그러니까 처음 겪는 거였으니까. 우리 금융시장이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바이러스로 아예 그냥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봉쇄가 되어버렸잖아요. 경기 침체면 100이었던 경제가 60, 70 정도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리세션이라 부르는 거였는데, 거의 뭐 100이었던 게 거의 막 제로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봉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주식시장은 정말 엄청난, 그 누구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금 여기 어디에 있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known knows,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unknown knows,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거. 참 이거 뭐 라임도 아니고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두 영역이 중간 어디쯤에 있다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누구는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니라는 거죠. 대충 이제 이게 터지니까
어떻게 이제 뭐 경제가 어떤 식으로 안 좋아지고 어떤 부분이 안 좋아지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당하는 블랙스완급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확산되더라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코로나 사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세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3월의 폭락장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요 케이프 이제 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패닉 투매라는 마스크를 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뉴스일 건데요. 어제 그 여파인가요? 예. 정부가 이제 셀트리온과 녹십자 등 코로나19 임상비 지원 결정을 하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열고 총 8개 과제를 선정 혹은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거는 셀트리온과 제넥신입니다. 야,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대장주다. 백신은 제넥신이 대장주다. 그래서 나머지 뭐 대웅제약,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이제 예비 선정, 예비 선정됐다는 거고요. 예비 선정 과제들은 동물 실험 유효성 데이터 보완 및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충족 시 재심의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먼저 해라. 임상 계획 제출해가지고 그 충족되면 확정해줄게 이거죠. 이미 그럼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유망받는 약이 이 두 회사 거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뭐 지지부진하다? 뭐 제넥시는 뭐 홀홀 날고 있죠. 뭐. 그래서 선정된 과제는 이달 말 신약개발 사업단과 협약을 거쳐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게 전부 다 지원받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요, 이 투트랙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투트랙이 뭐냐면, 국내 이제 기업들도 이 백신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도 끝까지 지원을 하되, 해외에서 먼저 개발되는 백신이 있다면, 그걸 이제 우선 확보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펴면서 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 이제 코백스, 이제 국제 백신 분배 및 공급 체계인 이 코백스에 가입해서 1,000만 명 분을 우선 확보하겠다. 국내 인구의 20%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상을 진행 중인 해외 제약사와 협상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공장과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이제 위탁을 의뢰하면 국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걸 또 계약을 맺자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백신 개발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선수금을 지급해서 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반대로 뭐 국내에 있는 뭐 셀트리온이나 제넥신에 대해서 해외 기업이 선수금을 지급해서 물량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옥스퍼드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6개 기업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해서 이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거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밝히는 게 국내 기업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대략 보이면 3차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1,936억 중 83%인 1,615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거를 지금 치료제 5개, 백신 3개, 8개 기업인데요. 8, 26, 한 200억, 최소한 200억 정도 한 개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뭐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 그래서 어제 서정진 회장이 얘기한 게 참 머릿속을 계속 맴도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 정부 이제 발표 자료에 보면요. 치료제 쪽으로 셀트리온 이렇게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고, 백신 쪽에서는 제넥신 됐죠. 가장 빠르고 가장 기대되는 파이프라인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약주들의 어떤 주가 모형 자체가 임상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 계단식의 주가 상승력을 좀 보이거든요. 뭐 해외 기업들 모더나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이노비오 같은 기업들도 좀 비슷한 형태로 가요.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그런 법칙은 없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보통 이제 뭐 실적 발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이 승인되고 뭐 결과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결과가 발표되고 또 이상에 또 진입하는 그 단계, 뭐 이런 단계마다 이제 계단식의 어떤 상승 추세나 횡보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제넥신이 이런 형태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일상 승인을 받고 조금 이런 어떤 횡보 국면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상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미리 움직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이, 이제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일상 승인 때 고점 만들어낸 형성시켰던 고점대를 돌파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이걸 뛰어넘는 모멘텀이 발생돼야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이 큰 매물대를 또 흡수해 나가면서 소화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이상에 들어갈 어떤 관점에서 조금 옆으로 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위로 치면서 조금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상 진입하거나 하는 오케이 떨어지면, 승인 떨어지면 또 한 번 차례 확 몰아쳤다가 또 이제 소강 국면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뭐 해외 동시 임상 비롯해가지고 해외 뭐 오퍼 들어온다든지 임팩트가 더 큰 어떤 이슈가 나오면 또 슈팅이 탁 나오고, 이런 어떤 계단식의 상승형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면 결국 이제 백신 쪽의 대장주 제넥신도 주가가 좀 그런 어떤 형태로 가거든요. 모멘텀 있을 때마다 이제 한번 튀고, 네. 그리고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제 혈당 치료제 대장이잖아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일상 신청 모멘텀 그리고 승인 모멘텀까지 한 차례 슈팅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승인 떨어지니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죠. 그러니까 소강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랑 비슷하게 승인 떨어지니까 소강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제 환자 투여하고 이제 결과 나올 때쯤 돼가지고 또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셀트론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해석이 그런 방향으로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임상, 일상 들어가는 거에 대한 모멘텀 포인트로 이제 올라왔다면, 결국 이제 뭐 쪽제비 실험, 원숭이 실험 이런 것들이 뭐 일상은 뭐 무난하게 이제 승인 받아서 하겠네, 이 관점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신약주 모멘텀을 친다면. 그래서 일상 들어가고 그냥 어떤 재료에도 반응 안 하고 이러다가 일상 결과가 이제 사실 8월 말에 종료된다고 하잖아요. 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발표 내용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9월 초쯤 되면 이제 결과 발표 나올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팡팡 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모멘텀이잖아요. 일상 결과가 막 엄청 좋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주가에는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그렇죠? 신약주의 어떤 주가 모형에서 볼 때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또 한번 돌파하고 또 이상 이제 상업 생산 들어가고 이상 승인 받는 부분들에서 한번 슈팅 나왔다가 또 옆으로 기다가 뭐 그 중간에 뭐 해외에서 뭐 선수금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또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는 슈팅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돼요. 예.
그 근거로는 이 신약주 주가 모형에 따른 관점에서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면 실적에도 반응하네. 뭐 램시마 SC에 대해서도 반응하네. 신규 바이오시밀러 임상 착수했다는 거에도 반응하네. 닥게다 사업 부문 인수한 거에 대해서도 뭐 일시적으로만 반응하고 다시 또 내려와. 그럼 결국은 제1요소,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 포인트의 요소는 코로나라는 결론이고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성공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인체 임상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더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퍼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서정진 회장이 어제 일부를 딱 노출을 했죠. 그런 걸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다림을 힘들게 기다려야 될지,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셀트리온이 지금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공매도가 많이 감소했어요. 공매도 잔고가. 그러니까 지난 8월달 이때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 때 주가가 거의 한 2.5배? 최저가가 13만 원이니까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요 기간 동안 한 400만 주 넘는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조 원, 지금 뭐 시가로 따지면 1조 원 넘죠? 그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면요. 1년 동안 406만 주가 감소했어요. 여기 이제 누적 잔고 추이인데요. 1200만 주 정도 됐거든요. 1년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뚝뚝뚝 감소하다가 최근에도 줄줄줄 조금씩 계속 감소를 해요. 하지만 이제 800만 주를 잘 깨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0만 주는 계속 한번 눌러보겠다, 눌러있겠다, 이런 관점의 공매도 물량인 것 같고요. 해외 웬만한 헤지 펀드들은 이제 하방으로 이제 쳐가지고 이익 보려는 그런 어떤 펀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산된 게 아닌가 싶고요. 요 800만 주 정도는 대략적으로 원래부터 10년 전부터 묵혀 있었던 그런 어떤 의도성이 있는 공매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여전히 총 주식수 대비해서 6.12%입니다. 총 주식수 대비해서 6.12%.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공매도 비율을 보시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1억 주라면 612만 주가 공매도 잔고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4%입니다. 삼성전자는 0.14%예요. SK하이닉스는 0.18%.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계속 역별로 10년간 역별로 빠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많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뭐 고성장 산업도 아니고. 근데 뭐 0.3% 정도.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과거에 다음 시절에 굉장히 공매도로 고생을 했던 카카오 0.52%. 그리고 삼성 SDI 이것도 이제 뭐 전기차 쪽이니까 성장주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0.29%. 계속 투자만 했잖아요. 전기차 부분에 이익 안 나오는데. 이런 쪽에 이제 공매도가 많은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 셀트리온의 6.12% 비율의 압도적인 공매도 잔고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희한하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뻔할 것 같은데요. 정상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평가라 가지고 너무 이제 과도하고 재무적으로 이제 부실하고 이래서 이제 그랬다면
테슬라는 그래도 이해도 돼. 재무적으로 굉장히 부실했었으니까. 근데 셀트리온은 왜 그럴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같은 업종에 이제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니까 21년도 내년도 기준으로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PR 수준이 155배입니다. 155배. 이거 삼성증권에 있는 리포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원래 이제 1년 뒤에 이제 포워드 PR을 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20년도 올해 이제 뭐 예상 실적과 PR 수준을 따지기보다는요. 내년도를 가지고서 따지는 게 보다 더 이제 그 주가에 맞거든요. 원래 선행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155배 정도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예측하고 있거든요. 가이던스가. 뭐 가장 좋게 얘기하는 게 삼성증권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제가 이제 FN 가이드 쪽에서 가져왔어요. 증권사 평균치 가져오니까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73배예요.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55배예요. 셀트리온이. 훨씬 낫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해는 51배 정도, 내년도에는 퍼가 40배 정도, 내년도는 40배 정도. 컨센서스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셀트리온은 뭐 40배 수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30배 수준. 더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지금 서프라이즈 실적을 계속 내니까 컨센서스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예상 퍼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따진다면 사실은 셀트리온의 이 공매도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치는 반영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근데 반영 못 될 가능성은 이런 경우죠. 무제한의 돈을 가지고서 내리꽂는 거예요. 뭐 치트키 쓰듯이. 뭐 미국의 페드가 무제한 양적완화 하듯이 공매도 담보금 자체를 무제한으로 쏠 수 있는 그런 측이 있다면 셀트리온을 못 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한계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리고 이제 어느 한계치 이상 올라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제가 볼 땐 이번에 박살 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짚어봤던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펀더멘털 내용들을 짚어봤던 종목들을 한번 쫙 나열해봤어요. 좀 많죠? 네. 하나하나 한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분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나하나 한번 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먼저 G3BNT. G3BNT가 최근에 IR을 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가장 관심이 이 기업이 이제 안구 건조증 임상 3상 중이기 때문에 환자 모집이 얼마나 됐느냐. 70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700명, 미국에서 700명 환자를 모집해서 임상 3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됐냐. 그거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600명 등록이 됐다고 해요. 600명 등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머지않아서 완료가 되겠죠. 올해 안짝으로는 완료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홀딩 한다면. 그래서 사실 탑픽은 아니죠. 코로나 관련주가 이번 강세장 바이오 섹터장 속에서는 탑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티어 그룹 쪽에 들어가는 게 올해 중요한 어떤 모멘텀, 임상 일정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대표적인 게 G3BNT고요. 그리고 이제 큐리언트도 있을 거고, 오스코텍도 있죠. 그런 기업들은 제가 올해 워낙 이제 그 임상 모멘텀, 매드팩터도 마찬가지로 그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컨티어급으로 이제 여기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무난하게 저는 뭐 추세 잘 유지되고 있다 보이고요. 전혀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십자. 녹십자는 아까도 잠깐 짚어드렸지만 시세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혈장 치료제 이상이 이제 진입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지금 끝날 수는 없고요. 다소 좀 소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임상 이상을 여기 보시면 기사에도 나왔죠. 예, 승인 받았다. 그래서 돌입한다. 지금 또 환자 수가 또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이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모집할 수 있는 환자도 조금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녹십자도 저는 시세는 끝나진 않았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매수와 매도의 어떤 타이밍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건 항상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 꽤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이제 그때 요때 한번 제가 한번 짚어드렸을 거예요. 중간에 이거는 시세를 끝마치는 장대 음봉이 아니다. 그냥 누르는 형태다. 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때 뒤로 그냥 다시 급등한다. 이러긴 좀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좀 소강 국면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항암제 쪽으로는 HLB 그리고 매드팩토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HLB는 이제 그 시장에서 한번 평가를 크게 받았잖아요. 시세가 터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매드팩토는 아직 시장에서 완벽하게 본 시세까지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펀더멘털적인 파이프라인적인 어떤 내용들은 제가 뭐 스마트 리포트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 그 내용들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드리는 거는 최근의 경향, 추세 흐름,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드리고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이고요. HLB도 뭐 문제는 없죠. HLB도 최근에 이제 뭐 상한가 나왔다가 다시 또 꺾이기도 했는데 뭐 전혀 뭐 흐름상 깨지는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요. 진행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 자체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암제 기업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HLB는 뭐 빠뜨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뭐 주도주구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이제 유망한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비아 KINX 뭐 이 기업도 뭐 특별하게 달라진 포인트는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약간 하락한 어떤 과정인 것 같고요. 크게 뭐 흔들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돼요. 뭐 거래량도 없잖아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거래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밀린 거지.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뉴스도 없잖아요. 실질적인 부분도 잘 나왔고요.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비해서 68%나 증가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전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KINX 역시나 뭐 괜찮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나오면서 조금 시세가 좀 둔화된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 수급은 계속 붙네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외국인의 눈을 저는 조금 더 손 들어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DB하이텍도 뭐 최근에 반도체가 조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면서 음봉이 좀 연속 나오긴 했는데요. 이런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수급은 굉장히 좋거든요. 기관들은 뭐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뭐 대표적인 제가 볼 땐 대장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때를 만났다. 이 기업이 그동안 그 수년간 때를 만나지 못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번에 때를 만나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 성장 업종이고 성장 섹터군이고 그쪽에 있는 기업들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DB하이텍을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인트론 바이오, 일곱 번째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가 최근에 좀 올라온 듯 하다가 다시 좀 눌리네요. 중장 기평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구간인 거죠. 예, 보시면 박스권 라인대를 형성시키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최근에 진단 시약 쪽으로도 매출을 상당히 내고 있는 게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나쁠 게 없은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아주 좋게 나왔잖아요. 전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고 순이익은 200% 가까이 증가했고 매출액은 800% 증가하는. 예,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시세에 흔들 필요 없고요. 진단키트 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본업 쪽에서만 가치를 따지더라도 약간 임상 진행이 지연된 부분이 있을 뿐이지 재개될 거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본업 가치만을 따지더라도 제가 볼 땐 시총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서 제가 그때 분석을 좀 해드린 종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톡 스택. 이제 삼성 셀트리온이 이제 2대 주주인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여기 나왔다가 밀렸는데요. 저는 이제 하루 이틀의 어떤 시세를 보진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 주봉이든 월봉이든 추세가 어떤지를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부담이 없는 가격대고 위치다. 그리고 어떤 상승 명분이 분명히 있거나 그런 어떤 밸류 가치가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다만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 자체가 신약 개발 기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CRO 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뭐 투자한 기업들 쪽에서 뭔가 좀 나와준다면 튈 수 있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성향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스코텍. 오스코텍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예, 올해 연말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사실은 레이저 티닙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도 이상 결과가 이제 이번 11월 달 학회에서 또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은 언제라도 다시 또 라이센스 아웃이 터지거나 또 레이저 티닙에 대한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터질 수 있는 기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시총 수준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 이 정도면 조 단위 이상은 분명히 놀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흐름도 정별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뭐 전고점 라인에서 분명히 이제 매물 압박이 좀 받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필요한 어떤 부분인데 그 명분들이 하반기에 산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돌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에러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뭐 그런 기업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K맥스 녹질사셀, NK맥스 이제 NK세포 그리고 그 첨생포 관련주죠. 예. 그래서 NK맥스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조정받았죠. 지수적인 영향을 좀 받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 같아요. 어쨌든 해외에서 NK세포 치료제로 임상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 기업의 강점, 메리트는 제가 볼 땐 두말할 나위 없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도 5,100억 수준이면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녹십자 랩셀 마찬가지로 녹십자 그룹이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룹주예요. 녹십자가 혈장치료제, 또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이 또 이 세포치료제 쪽으로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또 모멘텀을 받기도 하고, 또 NK 세포치료제가 또 상당히 또 각광받는 그런 분야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뭐 무난하게 NK 맥스와 함께 첨생법 관련 수혜주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기업이고요. 무난한 흐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 투자하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 분 문의가 오셨는데, 바이넥스가 이제 결국은 이 제넥신하고 궤를 같이 할 거예요. 예, CMO 관련한 더 모멘텀도 있기도 하지만 결국 핵심 모멘텀은 제가 볼 때는 제넥신 백신 개발 모멘텀이라 생각하고요. 지금은 소강 국면이에요. 주가 흐름 자체가. 예, 그러니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 예, 아직 바이오 장세가 뭐 5분 응선 이제 넘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시세가 뭐 단발성으로 여기 한번 3만 들고 끝나거나 이럴 계제는 아니거든요. 거래량 수준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난하다 생각하고요. 뭐 엔지캠 생명과학, 저번에 그러니까 엔지캠 생명과학은 매도 관점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임상 승인이 딱 떨어졌을 때, 예,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종목이 많아가지고, 예,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유틸렉스. 유틸렉스의 대표적인 면역 치료제, 면역 세포 치료제 기업이죠. 그래서 첨생품 관련된 수혜주로서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 최근에 이제 미국 요 기사 나오면서 어제죠, 장중에 17% 급등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보시면 유틸렉스의 대표적인 이제 면역항암제 EU101이 미국 FDA에 IND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승인 떨어질 때까지는 모멘텀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 타겟팅이 면역 활성화 물질 타겟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좀 유니크한 어떤 성격을 지니는 거고, 유틸렉스의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서 만든 약이기 때문에, 신약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작지 않아요. 예, 이미 뭐 미국 절강 화해제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고요. 중국 임상도 IND 제출을 해서 임상 순항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밝혔죠. 그래서 유틸렉스도 저는 무난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SCM 생명과학도 시세가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뭐 매도 관점, 그때 영상에서 제가 매도 관점 드렸던 것 같은데,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차적인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는 그때 판단을 좀 드렸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어요. 아까 엔지캠 생명과하고 비슷한 자리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시세는 끝나진 않았다. 예. 이 첨생법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제가 볼 땐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태고사이언스, 얼마 전에 이제 분석을 해드린 종목인데,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 계속 관찰하던 종목이긴 한데, 엊그제 이제 증시가 폭락했을 때 60일선을 깨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손절성 물량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빠졌거든요. 밑꼬리까지 그렸죠. 그래서 딱 다음날 분석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그래도 계속 양봉으로 올라오긴 하네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평가인 것 같고요. 예, 분명히 이제 기술력을 시장에서 알아보고 인정받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역시나 첨생법 관련 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큐리언트 이제 얼마 전에 분석해 드린 건데, 뭐 이 종목도 최근에 지수 때문에 빠지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라이센스 아웃이든 그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임상 3상 진입하든 뭐 어느 것이든 모멘텀적으로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조금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은 그 개발 전문 회사 NRDO라는 리서치 그리고 디벨롭먼트 온리, 그런 어떤 디벨로퍼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 받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하반기에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크다. 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때까지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시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세를 돌려 세우면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는 사실 이제 뭐 들고 계신 분 별로 없겠죠? 이미 제가 여러 번 이제는 매도해도 되겠다 했는데 계속 올라왔어요. 이때 이제 매도 의견 드렸는데 이런 식의 모르겠어요. 이 끝난 건지 한번 불꽃 시세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보시면 이때 이제 8천만 주 터졌죠. 그러니까 8천만 주 정도는 터지는 시점이 아니네요. 여기는 가격이 낮으니까 거래 대금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 거래량이 안 터져도 고점은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규 접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바라보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ETF. 중국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뭐 이런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매수구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추세적으로 저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2015년도 이후 대세 확장, 대세 상승기로 가는 어떤 초입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중국 관련된 ETF, 뭐 주시장에 타이거 차이나 ETF가 있잖아요. CSI.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투자 가치 괜찮은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릭스인데요. 올릭스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분석자를 올리고 나서는 조금 조정받다가 이제 올라왔다가 조정받다가 이제 아직은 시세를 분출하는 구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국내에서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는 그래도 선두권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있다. 그리고 밸류가 굉장히 낮다. 3,100억.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 난 게 핵심 파이프라인이죠. 가장 속도면서 빠른 비대흉터 치료제. 여기 이제 미국 FDA IND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요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뭐 이런 자리에서 지수 조정 때문에 좀 밀린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바이오가 주도 장세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대장주들 고점 찍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세가 꺾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나머지 이런 종목군들도 명분이 있고 뭐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지 아까 뭐 휴마시스 정도 제외하고는 무난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모멘텀들 제가 체크해드린 거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너무나 감명 깊었던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서정주 회장이 이제 어제 했던 얘기 중에서 좀 임팩트가 있었던 거. 해외에서 오퍼가 여러 들어왔으나 거절했다. 그쪽에 먼저 공급해야 하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지원받느냐고 묻길래 5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더라. 참 황당하기도 하죠. 어떻게 5억을 받다니.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1,000억, 2,000억은 우습게 받았겠죠. 지금 미국 정부 보십시오. 조 단위를 쏴주고 있습니다. 기업한테.
그리고 이제 10분이면 결과 나오는 진단 키트가 나왔는데 한국에선 안 찾는다. 뭐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많아서 뭐 어차피 미국에서 수출 중이고 뭐 필요로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렇게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장점을 활용 안 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하면서 진짜 궁금한 거예요. 셀튼 서른님 회장도. 예. 왜 그럴까요? 참.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니까 서정주 회장이 제약사들이 보면 규제 완화해달라, 개발 자금 지원해달라 원하는데 그거 기다리다가 임상 타이밍 다 놓친다. 자기 돈으로 회사 돈으로 해야 한다. 일단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최대한 임상 환자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왜냐하면 치료비가 제일 싼 축에 속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니까. 그러면서도 임상의 퀄리티 자체가 높은 국가니까. 미국, 유럽에서 가서 하는 게 공신력 측면에서 좋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응? 한국에서 임상한 거 그렇다고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K방역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빨리 임상 환자로 이렇게 해달라. 그 얘기죠.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래야지 원하는 약을 이 규제에 맞게 규정에 맞게 다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 기업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참 시장 전체도 그렇고 이 셀트론 그룹주들도 많이 좀 출렁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다들 주말에 못 보셨다면 이 영상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심되거나 정말 믿고 더블로 가자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다들 한 주간 고생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은 정말 즐거운 편안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이 좀 자유롭지는 않겠지만요. 집에서든 재밌는 추억들, 일들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불금 되시고요. 신박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